전차 포탄 탄두가 민가를 덮쳤습니다. 지붕은 횡하니 뚫렸고 철문은 종이자처럼 찢겼습니다. 빈집이어서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 떨어졌더라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웬 포탄인가 싶었는데요. 마을 근처에 전차포 사격장이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사격 소리와 진동에 고통을 겪던 주민들은 이게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소식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길이가 23.5cm에다가 지름이 2.4cm 정도면 사람이 그 당시에 맞았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할 때문에 엄청 놀라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광주광역시에서 불과 2-3km 떨어진 시골 민가에서 마을 주민이 포탄 탄두를 발견한 건 지난 12일. 얼마나 내리꽂는 충격이 컸던지 현관문 뒤쪽까지 힘없게 찢어졌을 정도였습니다. 해당 군부대에서는 최근까지 전차 사격 훈련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차포탄 탄두인데 폭발 위험은 없는 전차가 적전차를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뚫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소름도 놀래고 동물들도 그러다 보니까 가구가 여 집도 마찬가지로 한우를 키웠고 돼지도 마찬가지로 키웠지만 이제는 못 키워요. 소들이 깜짝 놀라 뛰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고 하죠. 횡령 사건이 있었던 강남의 한 호텔입니다. 지배인이 횡령을 했는데 도리어 투숙객 보고 나가라 하고 통보했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배인이 내가 대표다 이 본인 이름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장기 숙박이니까 싸게 해줄게 회유한 거죠. 자, 이 말에 속아서 지배인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배인은 돈을 빼돌리고 사표를 썼고요. 호텔 측은 호텔이 돈 받은 게 없으니까 돈을 더 내거나 못 내겠으면 나가라 이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너무 싸면 의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투숙객 탓을 합니다. 방 출입을 막고요. 전기도 끊었습니다. 졸지에 방랑자 신세가 된 피해자들을 송재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제 얘기랑은 상관이 없고 저는 어차피 계약이 1년치를 내고 들어왔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저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김 씨가 계약 당시 투숙비 1,000만 원가량을 선입금했던 총지배인 A 씨가 그동안 개인 계좌로 받아둔 돈을 빼돌리고 사표를 썼는데 호텔 측에 납부된 돈은 없는 셈이니 계약한 방을 빼든 돈을 내든 하라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저희한테 돈을 내셨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들여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러면 짐을 싸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데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적어도 약이라도 좀 꺼내게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고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전기가 전부 안 들어오고 화장실에서 일단 씻을 수가 없고요. 전혀 씻을 수가 없고 핸드폰 충전할 수도 없어요. 못 씻고 핸드폰 충전도 못한다. 이건 그냥 나가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죽어도 못 열어주겠다는 거야. 좀 열어주지 마라. 그리고 제가 문에다가 문을 안 잠기게 테이프를 붙여놓고 문을 개방하고 살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호텔 측은 투숙객들이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배인 A씨의 횡령 혐의 수사와 함께 투숙객들의 고소장 접수에 따라 호텔 측의 권리방해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년 전보다 33.6%나 상승했습니다. 이 주춤하는 기세도 없이 쭉쭉 올라서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굳이 이런 그래프가 아니어도 장 보면서 다 체감하셨을 겁니다. 어느 품목이 가장 많이 올랐나 좀 살펴볼게요. 자, 지난달 주요 수입 물가 지수 등락률입니다. 락, 떨어지는 건 없고요. 등, 오르기만 합니다. 특히 광산품 오름세는 72.7%. 자, 이 정도면 등산이 아니라 절벽을 타서 오르는 수준이죠. 국제 유가가 오른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수입 원유의 기본이 되는 게 두바이유인데 이 가격 보세요. 1년 전보다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격 통제력을 잃은 수준입니다. 이래서 한국은행이 고육지책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건데요. 글쎄요. 물가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 보시죠. 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도는 품목 비중이 50%에 이르는 등
물가 상승의 확산 정도도 보다 광범해지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지금 일단 무너진 상태인데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지는 좀 7, 8월 달에 이런 이제 경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빅스텝이라는 고육지책에도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상중고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칸방에 사는 82살 할아버지의 단출한 밥 한 끼 밥상입니다. 밥 한 공기와 반찬 2가지, 상이 크지 않은데도 여백이 너무나 많습니다. 밥상 물가가 치솟을수록 이렇게 어려운 분들의 다음 밥상은요, 반찬이 2가지가 아니라 아예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구호단체들이 있어요. 후원금 규모에 맞춰서 운영이 됩니다. 갈수록 후원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뜁니다. 영양에 맞춘 다양한 식단은커녕 매번 빠듯하게 장을 봐야 한다고 하네요. 김다연 기자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돌아봤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대로 덮치고 서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자주 다니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 아껴서 해야지. 식재료가 올랐다 보니까 받게 되는 음식의 종류들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해마다 무더위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제공하는 사업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실제로 마늘과 말린 수삼, 대추와 은행 등 주요 식자재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에 포장 용기 원가까지 오르면서 한 명 식사를 준비하는 비용도 7,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12%나 치솟았습니다. 삼계탕은 뭐 한 5, 6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 올라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물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비상이죠.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4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이 V자형 재확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발 빠른 분들은 아마 편의점부터 가셨을 거예요. 자가검사 키트라도 사둬야 내가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낄 때 그나마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발 빠른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미 편의점에는 재고가 동이 나서 품귀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렇게 발이 빠른데 재확산을 경고하는 정부는 얼마만큼 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희는 2개 들어오고 나서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저희가 더 받고 싶어도 지금은 받을 수 없고 다른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가검사 키트 있어요? 아, 혹시 뭐 재고가 안 들어오나요? 아니요, 파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자가검사 키트 있어요? 없는데요. 정확히 요새 안 들어오나요? 약국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5월, 6월 달에 비교하면 4배 나가는 거죠. 그때 막 전쟁처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준비가 될지 확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량 상태를 모르니까. 발주를 이제 환자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이제 주문을 많이 넣어야겠지만 이게 반품이 안 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는 주문을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19 검사소도 대폭 줄어들면서 시민들은 자가진단 키트 품귀 조짐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가장 좀 경계심이 제일 갖게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한데 백신 접종을 안 하셨거나 혹은 아직 한 번도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이 커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약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곳은 전체 12,900여 곳 가운데 절반에 불과합니다.